브라이트 루멘제이입니다. 박수! 며칠 전에 루멘제이의 구독자님께서 메일이 오셨습니다. 본인이 이번에 아이폰 15를 샀다고 메일이 왔는데 언박싱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후원해주신 구독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제품은 따라다라다라다라다 아이폰 15 플러스입니다. 매년마다 아이폰 발표하면 이렇게 시선이 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은 사실 프로 맥스군이 사람들 시선을 좀 많이 뺏어가죠. 왜냐하면 프로와 프로 맥스는 애플의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15와 15 플러스 일반 모델에는 사실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편입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제 주위에 둘러보면요, 프로와 프로 맥스군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들을 보면요, 이 15와 15 플러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에서도 있겠지만요, 프로와 프로맥스군의 많은 스펙을 사실 나는 사용 안 해도 된다, 이 15와 15 플러스 같은 일반 모델을 써도 나는 크게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15 플러스 언박싱과 소개를 한 뒤에 제가 현재 쓰고 있는 14 프로 맥스와 비교하면서 15 플러스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실까요? 두 번째는 아이폰 15 플러스의 외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이렇게 보니까 14 프로 맥스, 15 플러스인데요,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15 플러스는 프로와 프로 맥스와 다르게 알루미늄 소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이번에 사신 제품은 핑크 색깔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의 메인 색깔이 바로 분홍색인데, 예전 루멘제이 영상을 보시고 핑크 색깔이 이쁘다고 생각하셔서 핑크 색깔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잡았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아이폰 14 시리즈는 이렇게 각진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이 조금 날카로운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5 제품은요, 여기 끝처리를 둥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이 14하고는 또 다른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와 15 플러스도 이 끝처리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15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프로와 프로맥스군도 그립에 있어서는 14 시리즈보다 훨씬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숨겨진 함정, 루멘제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아이폰을 쓰시면서 아이폰으로 생폰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케이스를 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케이스를 끼게 되면 아이폰이 각지든 둥글게 처리가 되든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뒤에 쓰인 소재인데요, 약간 유리 소재를 사용한 것 같아요. 14와 14 플러스는 유광 소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15는 무광 소재로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조금 더 세련되고 또 좀 더 파스텔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생각보다 이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프로군보다 일반군이 카메라 크기가 조금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군은 카메라가 너무 커서 말이 많았는데 일반군은 프로군보다는 카메라 크기가 작다 보니까 조금 더 예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프로군하고는 다르게요. 프로군에는 액션 버튼이 추가가 되었는데 일반군에는 아쉽게 액션 버튼이 아니라 물리 버튼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이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액션 버튼보다는 물리 버튼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번에는 USB Type-C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이폰 15 일반군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색깔 맛집입니다. 항상 일반군은 프로군하고 다르게 이렇게 밝은 색상들을 참 많이 내놓는데요, 저는 분홍 색깔을 처음 보는데요, 아이폰 분홍 색깔 진짜 괜찮은데요? 약간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이네요. 그러면 기본 설정하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입니다. 아이폰 15 플러스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추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4 프로 맥스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바로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번에는 15 플러스 군에도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14 프로 맥스에 추가가 됐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제 15 일반 모델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알람을 맞춰놨으면 이제 일반군에도 이렇게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표시가 됩니다. 꾹 누르면 이렇게 타이머가 얼마 남았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죠. 다이나믹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에서 조금 센세이셔널한 디자인이라고 평가가 됐었는데 15 일반군에도 들어와서 조금 괜찮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5 일반군에는 밝기와 와이드 컬러 디스플레이 P3 영역이죠. 그리고 트루톤 디스플레이는 모두 프로군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빠져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에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도 프로와 프로 맥스군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4 프로 맥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120Hz 디스플레이를 계속 사용하는 입장에서 15 일반군을 볼 때 사실 조금 역체감이 듭니다. 조금 끊기는 현상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AOD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프로와 프로맥스군은 AOD, 휴대폰을 켜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시계와 전체적으로 안드로이드와 같이 보이는 반면에 일반군은 톡톡 터치를 해줘야 이렇게 일어나는 형식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군과 프로군의 차이점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USB Type-C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USB Type-C로 넘어와서 좋은 점은 이제 다른 제품들하고도 충전함에 있어서 라이트닝을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라이트닝보다는 USB Type-C가 충전 속도도 빠르고요.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USB Type-C 간의 충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에어팟 프로 2에 이렇게 충전기를 연결을 하고 USB Type-C 코드를 연결하면요,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기 간의 충전도 가능해진 점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USB Type-C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4K 30프레임까지 휴대폰과 모니터에 연결을 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USB Type-C to HDMI 라인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이폰에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가장 말이 많고 탈이 많던 프로와 프로 맥스의 재질이 변경되었죠. 바로 티타늄 재질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일반 모델은 티타늄 모델이 아니라 알루미늄 모델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만져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알루미늄이라서 좀 더 가벼워졌어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는 항공우주급 알루미늄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튼튼하다는 겁니다. 티타늄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이 알루미늄도 신경 썼으니까 많이 사주십시오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장 이야기가 많은 부분입니다. 바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아이폰 15 플러스 모델은 1200만 화소, 후방 카메라는 4800만 화소가 들어갔습니다. 일반 모델에서는 접사 모드가 되지 않습니다. 접사 모드가 무엇이냐면요, 사물을 가까이 대어서 촬영할 때 프로와 프로맥스군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지만요, 일반 모델군은 프로 모델군하고는 다르게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잡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리 개수도
프로와 프로 모델군에 비해서는 일반 모델군이 조금 낮습니다. 심도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이 심도가 낮다라는 것은요, 카메라가 표현하는 디테일 그리고 아웃포커싱 등을 잘 표현해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인물 사진은 찍을 수 있지만요, 프로와 프로 모델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야간 모드 인물 사진은 빠졌습니다. 에이, 이렇게 다 빠졌으면 일반군 별로 안 좋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모드를 우리는 사실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4800만 화소는 프로 모델군과 이것만 생각하더라도요, 절대 뒤지지 않죠. 그리고 프로 모델군과 마찬가지로 사진용 HDR5가 들어갔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프로와 프로 모델군과 같은 디지털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프로와 일반군의 사진 퀄리티가 낮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영상 관련된 부분도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똑같은데요, 이번 일반군에는요, 프로로우가 빠졌습니다. 영상 제작에 프로로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일반군은요, A60 바이오닉 칩이 들어갔습니다.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와 동일한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웬만한 부품들은 다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가 비슷한 부품들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가장 다른 점은 14 프로군은요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번 15 일반군은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속도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긱벤치 CPU 결과입니다. 아이폰 15 일반군은 싱글 모델은 2583, 멀티코어는 6054 이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군은 2603에다가 6778이 나왔네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조금 더 잘 나왔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GPU 부분에서 한번 봅시다. GPU 긱벤치는 아이폰 15 일반 모델은 22,960,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22,760입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5 일반 모델군이 조금 가성비적으로 14 프로와 프로 맥스 군에 얼추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량적인 부분은 아이폰 15 일반군이 조금 더 빵빵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확실히 애플 제품의 음량 부분요, 다른 회사들 못 따라가죠. 아이폰 15 일반군 음량은 끝내줍니다. 결과적으로 15 일반군은 14 프로와 프로 맥스 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량 부분과 GPU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가성비 제품답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폰 15 일반군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이폰 15 일반군, 그러면 누가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프로와 프로 맥스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함이 사실 필요 없거나, 나는 카톡, 전화, 일반 영상 정도가 보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프로군까지 안 가도 일반군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5 일반군도 저는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256기가와 프로맥스 256기가의 가격 차이는 약 4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40만원의 간극, 저는 이 간극이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40만원 정도의 간극이면요, 아이폰 15 플러스는 충분히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의 제품과 또 예쁜 색깔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루멘제이의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루멘제이의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
같은 아이폰이라도요, 너무 다른 느낌의 아이폰입니다. 오히려 일반군은 조금 아기자기해서 영상 찍는 데도록 장난감 같은 아이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아이폰 일반군을 무시하지 마라.